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좋은 수업 요소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의 과거 경험, 그러니까 뭐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최근까지의 수업받은 경험을 생각하고 또 앞으로 수업 방향을 생각하면서 어떤 게 가장 좋은 수업일까, 또 이 강의하는 교수가 제시하는 이 각 요소별로는 어떻게 하면 더 잘 될까, 그런 사례는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 미래 이런 것들을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서 말하는 성공적인 수업 요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추출할 때 어떤 학자들의 의견을 참고했는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있는 3명 학자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내용을 추출했습니다. 바로 이 7가지입니다. 7가지 요소 중에서 그 오른쪽에 별이 붙어 있습니다. 별이 붙어 있는 게 2가지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맥락과 과제. 두 번째는 긍정적이고 교정적인 피드백. 이 2개에 왜 별이 붙어 있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강의 시간에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면 이것에 대해서 그 뜻을 물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좋은 수업 요소에 대해서 말을 하겠는데요. 이제 좋은 수업 요소인 7가지 요소마다 사례를 하나씩 쓰는 게 여러분들의 과제입니다. 이제 여기에 있는 7가지에 대한 나의 설명을 듣고 여러분들의 경험이나 또 모두모의 경험, 또 친구 경험, 또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에서 다룬 사례를 기록하면 됩니다. 이제 모든 그 기록을 인용하면 출처를 밝혀야 됩니다. 처음으로 내가 선정한 것은 교사의 태도입니다. 교사의 태도는 그 아래에 적혀 있는 대로 교사가 교육 현장에서 보여주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하는 자세, 또 수업에서 보여주는 열정, 이런 것들을 포함합니다. 내가 왜 교사의 태도를 가장 먼저,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선정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다른 나라, 아까 이 유명한 3명 학자들은 교사의 태도를 가장 중요하다고 보진 않았는데요. 내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학생들이나 그 일반 시민들이 교사를 대하는 태도가 선진국에서 대하는 태도와는 달리 이제 존경심을 좀 포함하고 있고요. 또 교사들은 전통적으로 이제 공부를 굉장히 잘했던 학생들이죠. 고등학교 때 공부를 굉장히 잘했던 학생들이 특히 초등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그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교사의 태도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학생들 중에서 상당수 학생들이 교사가 마음에 들면 그 과목을 잘하고 그 과목 공부를 성적이 올라가는 거죠. 그와 반대로 교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게 뭐 말투든지 수업 방법이든지 평판이든지 아니면 자기에 대한 태도인지 이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과목을 거의 보통 학생들 표현으로 이제 폭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나 서양의 선진국이나 후진국은 할 것 없이 일생에서 훌륭한 교사 한 사람만 잘 만나도 이제 학업 성적도 향상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인생이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사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어떤 것을 포함하는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빈칸이 있는데요.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굉장히 당연한 것을 교사가 태도와 관련돼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그러면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이념은 무엇일까요? 아래 3개가 있는데요. 맨 위에 차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유, 평등, 그리고 그 앞에 무엇일까요? 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거를 정확하게 맞춘 학생들의 빈도가 높지 않았어요. 일단 들으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세계 어느 나라나 제 어린이들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초등학교를 다니게 되는 거죠. 그 나이가 그 나라에서 정한 연령에 이르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지금 사진에 보는 아이는 로얄 베이비라는 그 영국 왕실에 아마 지금 엘리자베스 여왕의 증손자쯤 됩니다. 그애가 지금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2017년에 입학했으니까요. 지금 지금 이제 한 4학년쯤 되나요? 이웃나라인 일본에도 그 일왕의 손자가 있는데 이 손자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보통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이게 지금 2013년이니까 얘는 벌써 이제 중학교 들어갔겠네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손자가 있네요. 얘도 지금 2017년에 이 사진을 찍은 거니까 아마 지금 한 3, 4학년쯤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되네요. 아무튼 어느 나라든지 아무리 유명한 그분이 왕족에 해당되든지 아니면 대통령이든지 그 집에 손자들이 태어나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초등학교에 가서 배우게 되는 거죠. 얘들은 초등학교에서 어떤 것을 배울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선생님을 만나게 될까요? 요즘 초등학생들은 역량이 상당히 우수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마치 여러분들이 지금 스마트폰 활용을 부모님보다 더 잘하죠. 그런 것처럼 요즘 어린이들은 옛날하고 달리 상당히 우수한 역량을 가지고 태어난 애들이 많이 있고요. 그 중에서 실제로 세계적으로 이름을 드러내는 또 전국적으로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초등학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몇 명을 소개하죠. 지금 이 학생은 제목에서 보다시피 이제 드론 천재인데 세계 드론 대회에서 한 파티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게 한 4년 전입니다. 4년 전이니까 드론 대회가 상당히 그때 생긴 거 보면 아주 초창기에 지금 우승한 초등학생입니다. 지금 소개하는 이 학생들은 여러분들이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2017년에 K-POP 스타에서 우승한 학생들입니다. K-POP 스타가 여러분들도 아는 대로 주로 이제 기획사, 연예 기획사 연습생들이 많이 나와요. 혼자 나오기도 하고 이제 아이돌 그룹을 만들어서 나오기도 합니다. 해외에서도 참여하는 것도 물론이죠. 그래서 대체로 이제 대학생 연령, 고등학생 연령 학생들이 주로 많이 나와요. 그런데 초등학생들이 나와가지고 얘들이 결승까지 올라서 자기들이 작곡한 곡으로 노래로 우승을 했습니다. 지금 초등학생들이 특별히 연예기획사 훈련을 거치지 않아도 자기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부터 이제 갈고 닦고 또 배워가지고 K-POP 스타에서 우승을 했어요. 초등학생이. 이런 학생들이 지금 초등학교에 있는 겁니다. 이제 외국 학생 한 명을 소개시켜 줄게요. 지금 이 사진은 학술지입니다. 이게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이래가지고 미국 의사협회, 예를 들어서 미국 의학학회 학술지입니다. 보통 이런 학술지에는 대체로 이제 의대 교수님들이 많이 싣고, 미국 같으면 이제 연구소들이 많이 있죠. 바이오 연구소니 뭐 의학 연구소니 대학 병원 연구소니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거기 있는 학자들이 많이 싣습니다. 대학생이 싣는 경우도 없고요. 아주 드뭅니다. 고등학생들은 거의 없고, 이런 데서 여기에 실을 만한 그런 거의 힘들어요. 교수들이라고 해서 다 싣는 것이 아니에요. 심사해가지고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미국 초등학생이 한 명이 실은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소개해 주겠습니다. 바로 이 학생입니다. 이제 11살 때 실었으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아마 6학년 때 실었는데, 그 실험한 것은, 그때 실험한 것은 조금 일찍이나 한 4학년 때부터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고요. 그 내용은 이제 평소에 궁금해하던 이제 몸에 흐르는 우리가 말하는 어떤 에너지를 탐지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그런 연구였습니다. 초등학생이 쓴 논문이 물론 자기 아버지하고도 같이 썼습니다. 이제 그 초등학생의 공동 저자로 참여한 이 논문이 그 저명한 미국 의학협회지에 학술지에 게재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그 말이 많았겠죠. 어떻게 초등학생이 쓴 논문을 거기다 게재하냐. 위에서 본 대로 1998년 4월 달에 지금 거기가 게재되었는데요. 그 게재를 담당한 이제 편집장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도 그 회원들이 뭐라고 하니까 그 한 소리가 그 아래 박스에 적 있습니다. 그런 논조죠. 나이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과학입니다. 좋은 과학입니다. 이 논문은 좋은 과학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생이 지금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을 가진 초등학생들이 굉장히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유명한, 그러니까 초등학생들 중에서 유명한 사람을 학생들을 몇 명 소개했고요.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최근에 혹시 기억할 만한 사람들 중에서 학교에 대해서 또 선생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사람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몇 명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유명했던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 반기문 씨 있고요. 그 아래는 화가인 이중섭, 또 그 아래 하얀 소형은 종어기원을 쓴 다윈, 그리고 왼쪽은 생각하는 사람을 조각한 로댕이고요. 아래는 톨스토이죠. 제 오른쪽으로 가서 맨 위에 한국 사람은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씨고요. 그 오른쪽은 발명우왕 에디슨입니다.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이고요. 제 오른쪽은 페스탈로치입니다.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될 사람들은 페스탈로치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겠죠. 제일 아래는 아인슈타인,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학교에 대해서 또 선생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다음 장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네 분들은 선생님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선생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공부 잘하는 반기문에게
너는 영어도 잘하니까 외교관이 되도록 격려했다든가, 이제 이중섭은 공부에는 뭐 별로 관심이 없지만 그림만 그리니까 그림을 자유롭게 그리도록 해주고, 로댕처럼 서구에서도 서양에서도 학교 수업을 따라가지 못한 학생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그렇지만 선생님이 차별하지 않고 대해줬다는 거. 종의견을 쓴 다윈도 소극적이었는데 선생님이 좋은 사람들을 소개시켜주고 또 관심 있는 영역을 갖도록 북돋아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네 사람들은 선생님의 도움을 잘 받았네요. 참 유명한 분들 중에서도 학교나 선생님에게 좋은 경험이 없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백남준 씨는 학교에서 조금만 배우고 전문가도 찾아다닌다고 하고, 마르틴 루터 킹이 다니던 시절에는 흑인 전용 학교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흑백 그 차이가 굉장히 심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최근에 여러분들 방영된 히든 피겨스 이런 영화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뭐 어떤 여학생은 나사 거기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흑인 전용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한 800m를 달려가서 또 화장실 보고 오고 그랬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흑인 전용 또 음식점도 구분되고 굉장히 그 차이가 있었는데, 그런 학교에 불만이 있었고, 아인슈타인 강학 교사가 권위적이고 강압적이어서 학교에 상당히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톨스토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전달만 하는 그런 곳으로 생각해서 자퇴해버렸고, 오른쪽엔 에디슨은 뭐 위인전에 많이 나오죠. 학교에서 말썽도 많이 부리고 그런 것들을 선생님이 이해하기 어려웠죠. 참 놀라운 것은 페스탈로치도 그랬다는 거예요. 교사가 권위적이고 방임적이어서 회의적인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생각해서 얘기했듯이 학생들이 선생님이 좋으면 어떤 형태로든지 학교에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공부에도 좋게 생각하는데, 선생님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거나 학교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그러면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하고 학교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선생님이 태도와 관련해서 크게 생각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가르치는가, 또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이런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현재의 지도자들 아까 보면 드론도 1등하고 K-팝 스타 1등하고 미국 학술지에 저명한 학술지에 논문도 실을 정도니까 그 애들이 그냥 현재 어린이라기보다는 현재 또 지도자로 볼 수도 있죠. 당연히 또 얘들은 커서 미래의 지도자가 지금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서 나오죠. 무엇보다도 이제 민주 시민으로 우리가 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민주주의 기본 이념 중에 추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자유도 중요하고 평등도 중요한데, 그런 자유와 평등은 사실은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있다고 볼 수 있죠. 아무튼 인간의 존엄성을 느끼는 사회가 민주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기가 존엄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존엄하다는 말이 좀 어려우면 그냥 존중받는다는 느낌? 그 정도로 표현해도 될까요? 그래서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학교에서 그런 경험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선생님으로부터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으면 학생들이 학교도 좋아하게 되고 공부도 좋아하게 되고 또 좀 발전적으로 생각하면 삶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민주시민을 가르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생각하는 능력을 가르쳐야죠. 가장 중요하고요. 물론 현재의 문화, 현재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탐구하는 것, 공부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앞으로 갈수록 여러분도 많이 들었겠지만 암기하는 어떤 정보보다는 학생들이 뭔가를 창의해내고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공부하는 방법, 탐구하는 방법, 연구하는 방법, 생각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쳐야죠. 어떻게 가르치냐? 저거에서 말하는 존중하는 마음으로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얘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잘 마음을 안 와닿지만 얘가 왕의 아들이다 또는 대통령의 손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에게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가르치고 괄호 안에는 여러분들이 열정으로 가르친다 재미로 가르친다 하든지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가르치는 그런 가르치는 교사의 태도가 학생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사를 일생에 한 명 정도 만나면 그 학생은 행복하죠. 선생님들이 들었을 만한 괴테의 말입니다. 선생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다른 사람 인생에 굉장히 관심 있고 그 사람들이 삶을 더욱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사 태도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더 큰 목소리를 읽으세요. 한 개인을 대할 때 그가 되어야 하고 그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대한다면 그는 결국 그가 되어야 하고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괴테.